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발표 맡게 되었는데요. 아주대에서 심초음파 주로 하고 있는 소문승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커니즘 오브 베스큘러 엔도셀룰 디스펑션 앤 이츠 어소시에이션 위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고요. 사실 전에 이제 하셨던 교수님들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FMD라던가 이런 진단법과 치료법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발표하신 경우들도 많았는데 제가 일단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뒤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제 훌륭한 강의로 그 진단법과 그리고 치료 등에 대해서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아마 한글로 바꿔주셔서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엔도셀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베슬은 스무스 머슬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혈액이 흐르는 이 뇌 쪽으로 이제 엔도셀리얼 셀들이 이렇게 쭉 라인을 따라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노멀 펑션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코아귤레이션 같은 것과 좀 연관이 있고 플레이트렛 어드헤전 그리고 이뮨 펑션 그 외에도 이제 프로텍션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볼륨이나 그리고 일렉트롤라이트가 오가면서 이런 베슬 내 내각 내에 이제 지나가는 블러들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전체로요. 그때 한 1.5km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 그리고 쫙 펼치면은 테니스장으로 한 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그널링 셀들 간에 이렇게 신호가 오가고 그러면 캐스케이드가 오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라크라인 올겐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요하게는 아세로스클로시스나 하이퍼텐션, 하트 페일러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이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엔도셀리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베리어로서의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베스큘러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우리가 엔도셀리얼 셀이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코로나리 아터리든 이런 혈관 내에 있는 엔도셀리얼 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카디악, 심장 내각 내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엔도셀리얼 셀도 있을 텐데요. 이들 간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베스큘러 엔도셀리얼 셀보다는 좀 더 크고 그리고 어쨌건 캐비티 하트의 캐비티를 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스트레스 파이버가 많고 그리고 패티 액시드 옥시데이션에 있어서 좀 더 도미넌트하고 그리고 이런 뭔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익스프레션이 베스큘러 엔도셀리얼 셀들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시 엔도셀리움 그리고 디스펑션이 있는 엔도셀리움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제 처음에 우리 노말 그냥 헬시 환자들에서 엔도셀리움들을 보면은 헬시 환자라는 말은 맞지가 않군요. 어쨌건 정상적인 엔도셀리움에서는 바소딜레이션 그리고 베스큘러 퍼미어빌리티도 잘 이루어져 있고 안티 스롬보시스 기능, 안티 인플라메이션 기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텍트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제 엔도셀리움에 디스펑션이 생기면 바소 콘스트릭션이 일어나고 이런 베스큘러 퍼미어빌리티에서 이제 오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스롬보시스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것들 뭐 디다이머 혹은 뭐 CRP, 인터루킨, 페리틴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커들이 올라가는 상승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클래식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메타볼릭한 팩터들이 있을 거고요. DM, 디스리피데미아 그리고 흡연과 뭐 고혈압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 그 외에도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약간 어큐트하기도 하고 환자들에 따라서 이게 약간 메타볼릭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는 것들이 있고 오베시티의 경우도 메타볼리즘이지만 이제 최근에 전에 이제 DM이나 디스리피데미아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환자들에게 했을 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트린식한 서셉터빌리티와 그리고 제네틱 그리고 인바이러먼털 팩터들에 있어서 이런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소모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프로스롬보틱 스테이트 그리고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스테이트 그리고 아테리어월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좀 더 증가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서 이는 결국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이벤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패스웨이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네이처 리뷰 2003년도에 나온 것에 이러한 여러 가지 라지 베슬들 혹은 베슬 올간들에 따라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프리밸런스와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스터디들이 얼마나 됐느냐를 알아본 리뷰 논문이 있어서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 프리밸런스가 한 35% 정도 됐었고 그 시어 스트레스 레벨이 이제 한 11.6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리 아터리에서는 한 25에서 38% 정도의 베리에이션의 프리밸런스를 보였고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18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브라키얼 아터리,
코먼 페모럴 아터리, 슈퍼피셜 페모럴 아터리, 뭐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아터리들에 있어서도 시어 스트레스가 보면은 6, 4, 뭐 7, 4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게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이 코로너리 아터리나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 비해서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프리밸런스와는 조금 또 다른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옆에 보이는 그림은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이 색깔에 따라서 이런 시어 스트레스의 레벨을 약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초록색은 어느 정도 괜찮은 거고 이제 빨간색이 증가되어 있는 건데, 이 바이퍼케이션 부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라지는 부분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훨씬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메커니즘적으로 작용을 하냐를 봤을 때, 노멀 엔도셀리움 그리고 디스펑셔널 엔도셀리움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나이트리식 옥사이드라고 하는 패스웨이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멀 엔도셀리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NO 레벨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엔도셀리움에 디스펑션이 생겼을 때는 NO 레벨이 가장 많이 감소되어 있고, 전반적으로요. 바서 콘스트릭션 측면이든 스롬보시스 측면이든 여기서 모두 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플라메이션이나 프롤리퍼레이션을 일으키는 이러한 인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엔도셀리어 디스펑션에서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엔도셀리어 디스펑션은 이러한 에노바이오빌리티의 프로덕션과 뭔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우리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이런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팩터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결국엔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바소딜레이션과 그리고 베스큘러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결국에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센세이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게 이제 셀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이클릭 GMP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는데, 이때 PDE5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바소딜레이션이 나타나서 이제 환자의 이제 셀들, 엔도셀리얼들이 이런 방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엔도셀리엄 디라이브드 프로세스가 이런 안티아세로제닉이나 그리고 플락을 좀 더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는 결국에는 베스큘러 톤이나 아테리아 월 스트레스가 이제 조절되는 결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셀 그로스나 리모델링과 관련 있는 프롤리퍼레이션,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류코사이트든 이런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이제 세포들이 달라붙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니비션하는 작용을 하고, 그는 결국 안티스롬보틱 그리고 피브리놀라이틱 이런 프로퍼티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제 엔도셀러 디스펑션의 에노바이어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영향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 뭐 이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자들, 그리고 베스큘러 그런 프롤리퍼레이션과 관련된 인자들, 그리고 엔도셀린, TNF,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DM과 관련된 인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몰큘들의 익스프레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엔도셀러 디스펑션 그리고 안지오제네시스의 이니비션을 이제 조금 더 덜하게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러한 그런 메커니즘 외에도 제네틱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큘러 액티브 시그널링 그리고 스롬보시스 인플라메이션이 어디선가 이제 결합되어서 코로나리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엔바이러먼털한 팩터도 있고 환자 자신의 팩터도 있고 거기 이제 제네틱한 서세터빌리티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엔도셀린과 관련된 이 엔도셀린 리셉터와 관련된 인자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와 관련된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스롬보시스나 베스큘러 시그널링에 있어서 연관되는 그런 제네틱한 로카이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연구가 되기가 어려웠다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GIAS나 이런 스터디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서 이런 트랜스크립토믹 아날라이시스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스페시픽한 뭔가 엔도셀리움의 스페시픽한 로카이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좀 제시되고 있고, 아직 임상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뒤에서도 이제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런 FMD라든지 우리 엔도셀리어 디스펑션, 결국에는 이러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당뇨병도 그런 당뇨병 전 단계 뭐 이렇게 말씀을 환자분들에게 워닝을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캐치를 하면은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 이제 첫 걸음부터 조금 막을 수 있는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은 많이 됐습니다. 다양한 이제 이러한 엔도셀리얼 펑션에 대한 마커,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건 FMD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뭐 아세틸콜린 리스폰스나 콜드프레스를 이용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이때까지 이루어졌는데, 주로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나 혹은 하이퍼텐션을 가진 환자들로 이루어졌었고,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보았더니 코로너리든 브라키얼이든 뭐 전체적이든 이런 혈관들의 어떤 올겐들, 베슬 올겐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고 연구들에서도 이제 다양한 아웃컴으로 봤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CV나 이런 모탈리티 아웃컴과 비교를 했을 때 하자드 레이시오가 이런 엔도셀리어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서 전 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들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텐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엔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요. 이러한 옥시디티브 스트레스, 그리고 에너모 바이어빌리티의 감소,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엔도셀리얼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기면서 베스큘러 톤이 올라가고 심파세틱 톤도 올라가고 소듐이 리텐션되고, 그로 인해서 뭐 스티프니스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이퍼텐션이 비셔스 사이클로 더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이퍼텐션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나 하프 페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같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그 오클루전이 없는 이런 이노카나 그리고 하프 페프 그리고 HCM 이런 질환들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CFR이라든가 FMD를 이용해서 뭐 좀 측정을 하기도 하고 연구들이 좀 됐었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엔도셀리어 디스펑션이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제 혈관병 외에도 조금 이제 혈관이 막힌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질환들에서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나 하프 페프나 이런 오버로드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혈관을 막지 않고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진행해가지고 혈관을 막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질환들에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인비트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FR 등 코로너리 플로우는 이제 측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막히지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던가, 혹은 스템셀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제네틱한 부분들, HCM 같은 데서는 이제 제네틱한 부분들이 혹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일치된 오버랩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초기적으로 좀 진행 중인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케모스테라피에서도 최근에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카디오 톡시시티가 주로 우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 케모세라피를 받을 때 주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트라스투즈umab 같이, 그리고 헐투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와 같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이러한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시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NO 프로덕션이 감소되는 효과, 그러면서 이제 바소딜레이션이 감소하고, 결국 발생하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러한 카디오 톡시시티에 있어서도 이런 엔도셀리얼 데미지 혹은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비드 19 때도 얘기가 많이 됐었죠. 뭐 우리 AC 이런 리셉터 부분에 작용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결국에 그때도 우리가 뭐 사이토카인 그 스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되게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뭐 NF 카파비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관여한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엔도셀리어 디스펑션과 좀 겹치는 그 부분들을 좀 예방해보고자 여러 약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이제 물론 살아남은 약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스타틴이든 SGLT2 이니비터는, 그리고 뭔가 우리 인터루킨 등 뭐 류마틱스 질환 때 쓰이는 이러한 안티 인플라메토리 드럭들,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쪽에 있어서 얘기가 되었던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러한 엔도셀리어 디스펑션과 연관이 있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리피드 프로덕트,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로 인해서 엔도셀리어 디스펑션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 이러한 약제들이 이제 조금 후보군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기는 또 이제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겟틱 세라피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 뒤에서 아마 들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엔도셀리얼 펑션에는 작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메타볼리즘이든 베스큘러 톤이든 안지오제네시스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캐스케이드나 그리고 영향받는 에노패스웨이와 겹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리스크 팩터들을 가진 환자들이 이러한 시스테믹한 엔도셀리얼 디스펑션, 결국에는 한 혈관만 일어나기는 어렵잖아요. 뭐 혈관은 다 통해 있고, 그로 인한 팩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은 결국에는 여러 시스테믹한 베스럴 올겐 데미지로서 이런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엔도셀리움 디스펑션,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냥 있다 없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간 프론트라인 올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처음 입구에서 그런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는 이러한 에노패스웨이의 바소딜레이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티스롬보틱,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프로퍼티스가 같이 작용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를 사람마다 좀 따질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꼭 아세로스클레로시스로 인한 그런 오클루전 베슬 디지즈뿐만이 아니라 하프페프나 HCM, 그리고 뭐 카디오 톡시시티, 그리고 미노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베슬이 막히지 않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들에서도 이런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